시대 명의와 만나는 시간, 명의의 전당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위암 파이터 노성훈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특임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명실상부한 위암 수술의 대가신데요. 위암 수술을 몇 건 정도? 한 37년간에 걸쳐서 11,000여 명의 환자분을 수술했습니다. 이야, 11,000명이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뭐 약간 기네스북 계열. 예, 그렇지 않아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할 때 저희 직원들이 기네스북에 이걸 문의를 했습니다. 아, 문의를 했어요? 네, 문의를 했더니 인체를 가지고 한 이런 수술이나 이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건 취급하지 않는답니다. 혹시나 이제 그 기네스북 타이틀 노리고 막 수술을 그렇죠. 할 수도 있다는 생각. 윤리적인 문제도 따르고 뭐 그러니까 예. 하여튼 뭐 이거는 뭐 비공식적으로라도 세계 최다 수술 기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위암 수술계의 대가로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수술용 칼을 안 쓰기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 1989년이거든요. 와, 벌써? 그 당시에 모든 이제 그 개복 수술은 네. 칼이나 가위를 가지고 조직을 이제 자르고 박리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칼이나 가위를 쓰면 뭐 건드리는 데마다 출혈이 그렇죠. 나요. 출혈이 되면 피가 수술 시야를 덮어버리니까 이게 뭐 더 이상 수술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닦아내고 또 음압을 가지고 이용해서 석션이라고 해서 피를 뽑아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혈관 피 나는 데를 찾아서 그걸 실로 매고 이제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수혈도 또 같이 동반돼서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걸 이제 전기 소작기라고 하는 지지면서 결국은 이제 자르는 거거든요. 잘린 부위가 자동으로 이렇게 지혈이 하는 거죠.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혈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의학용어로 보비라고 그러죠. 그 보비라고 네. 그러죠. 그런 그 기구를 제가 발명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이미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미세한 혈관에 피가 나면 그걸 지지는 걸 하고 있는 주로 걸 근육제를 때 많이 그렇습니다. 써요. 그래서 제가 제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뭐 이방 저방을 기웃거리고 그랬어요. 야, 이게 세상은 기웃거려야 돼.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저 기구를 칼 대신 쓰면 어떨까? 저기 왜 이렇게 연기가 나는 거야?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가서 본 거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 도입한 것이 1989년이었거든요. 아, 그때 우리 교수님의 신분은 뭐였나요? 그때 조 교수입니다. 조 교수가 네. 깜찍하게 네. 메스를 안 그렇죠. 쓰고 이걸 하겠다. 네. 맨 첫 환자를 이제 해본 거예요. 해본 거죠. 그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이 나죠. 그랬더니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제가 수술하는데 쓱 뒤에 와서 보시는 거예요. 얘가 뭘 무슨 이상한 짓을 뭐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고서 뒤에서 보더니 어떤 교수님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위험한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겠죠. 우연히 장이나 혈관 같은 데 닿게 되면 탄다 이거지. 당장은 어쩔 줄 몰라도 모르고 넘어가면 며칠 뒤에 가서 터질 수도 있고 출혈이 될 수 있는데 그건 무슨 짓을 하냐. 이러고 이제 뭐 저한테 야단을 치는 게 있었죠.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가죠. 네, 이해가 가죠. 생전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그걸 하는 걸 보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뭐 수술하는데 뭐 연기는 피 오르고 막 이러면서 수술하니까 연기를 또 이렇게 석션으로 또 그렇죠. 하잖아요. 가끔 냄새도 나고 타는 냄새. 하는 냄새 나지. 예. 아니 이렇게 있지 않아요. 쓱 긋다가 옆에 소장이 딱 닿으면 소장이 찢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닿으면 탈 수가 있죠. 탈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다 제껴놓고 이렇게 쓱 그렇죠. 쓱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닿으면 그걸 이제 꼬매주는 거죠. 그 부위는. 그 수술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부학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때는 참 러프하게 수술을 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한 번에 뭉태기라고 그러나요? 뭉태기로 이렇게 잡아서 자르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세밀하게 우리가 혈관만 노출시키는 거를 우리가 골격화시킨다, 스켈레토나이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태로 수술을 하면서 하면 장기에 손상을 주고 하는 거를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확신을 갖고 그렇죠. 그걸 하신 계속 거네요. 해나갔죠. 하니까 저는 자꾸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점점 더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995년에 그걸 내 수술하는 거를 비디오로 찍어서 대한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그걸 발표하게 돼요. 깜짝 놀랐겠네. 그건 뭐 거의 뭐 아수라장이 됐죠. 거의 뭐. 돈 보는 분들이 처음 보니까. 무슨 수술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을 줬고 그리고 이제 1996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실력이 점점 늘 거 아니에요. 계속 해나가니까 그 비디오를
췌장의 아래쪽과 췌장의 위쪽에 소위 림프절을 제거하는 보비를 가지고 하는 거를 비디오로 찍어서 그리스에 아테네에서 열린 세계 소화기외과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거기도 깜짝 놀랐겠네. 거기 뭐 정말 뭐 이거 뭐냐? 예.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제 위암 그러면 이제 일본이 가장 그렇죠. 앞선다고 그랬는데 뭐 대가들이 다. 대가들이 제가 스스로 오고서 그 비디오를 발표하고 자리에 앉으니까 그 다음에 연재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거기 관심 없고 나한테만 와서 뭐 컨그레츄레이션 축하한다고 그러고 기가 막히다. 뭐 물어보고 뭐 그걸로 하다가 췌장 같은데 닿아서 췌장염이 생긴 환자는 없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97년 4월에 뮌헨에서 세계 위암학회 제2회 세계 위암학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번에는 그 보비를 이용해서 위 전절제 위를 100% 제거하는데 위를 100% 제거하면 그 당시에 비장을 같이 떼어내는 것이 거의 뭐 루틴이고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떼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떼어내고 또 왜 그러냐면 비장 동맥이나 비장 정맥 주위에 있는 인프절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비장을 떼야 된다 하는 게 아주 표준 수식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비장을 하느님이 준 비장을 왜 떼어냈냐 이거예요. 덩치도 커요 또. 그리고 림프절을 제거하는 목적이라면 림프절만 제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를 비디오로 찍은 거예요. 제가 또 스스로 하는 걸 비장 보존 위전 절제술 이거를 이거 세계 최초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약간 긴장됐겠네요. 미리 이제 오전에 그 학회장을 가봤어요. 학회장은 왜 이렇게 큰 거야? 청중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스페이스가 큰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뭐 별로 청중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겠구나. 이제 그랬거든요. 그 이제 1시가 이제 제가 발표면 12시 반쯤에 이제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싹 고우는 거야? 제목을 보고. 제목도 보고 96년에 12월에 아테네에서 제가 발표한 거를 일본 사람들이 많이 봤으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소위에서 노성훈이가 뭘 또 뭐 희한한 걸 또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꽉 차요. 정말 꽉 차요. 그리고 기타지마 선생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나중에 게이오 대학의 학장, 병원장 하셨고 자기 밑에 있는 휘하에 있는 교수들을 다 몰고 그다음에 조교들 몰고 한 15명, 20명이 한 번에 단체 입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때 그 좌장이라고 그러죠. 체어맨. 좌장이 수웰링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영국인이었어요. 그 내 비디오 그거를 발표하는 걸 다 듣고 자기가 코멘트 처음에 하면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뭐 그런 코멘트를 해줬어요. 정말 그 좀 뭐 가슴이 확 와닿죠. 박수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의 국제학회가 저를 어떻게 보면 세계 무대에서 위암의 이제 수술에 아주 어떤 창의적이고 좀 도전적이고 뭐 새로운 거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일본도 비장 이제 안 떼요? 지금 안 떼죠. 이제는 거의 이제 표준 수식이 됐습니다. 또 이거. 이제 전 세계에 그렇죠. 이제 위장 전체를 잘라낼 때도 비장은 안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 10여 년에 걸쳐서 임상 시험을 해서 결과를 에너지 오브 서저리라고 하는 좋은 잡지에 냈는데 비장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 2010년 중반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참 대단한 속으로 좀 의심한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의심한 거죠. 이 비장을 살려놔서 전체적인 조혈 작용이나 뭐 면역 작용 이런 것들이 암 환자들한테는 소중한 건데 당연하죠. 다 유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재발률하고를 떠나서 생존 자체가 훨씬 더 유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장이 결국은 면역 기능과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거한 그룹이 뭐냐? 인펙션도 높아지네. 감염이 복강 내 감염도 높아지고 이것이 생존율과도 연관이 된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비장 때리기 간단치 않아요. 간단치 않죠. 이만한 그러면 어디 쪽이야? 이쪽이요. 왼쪽이죠. 왼쪽. 이만한 떼는 거니까요. 자, 그럼 다시 그 전기 수작 보비 얘기로 돌아가서 기존에 그냥 칼로 하고 막 결찰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위장을 3분의 2 정도 떼내는 수술이 가장 많이 흔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시간이 몇 시간 걸렸는데 이렇게 넘어와서 몇 시간 할 수 있나요? 일본이 제일 수술이 이제 앞섰다고 그랬는데 당시에는 뭐 일본이 너댓 시간.
근데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처음에는 한 2시간 반 그러다가 거의 2시간으로 이렇게 줄었죠. 아니 그러니까 네다섯 시간 걸리던 수술이 절반으로 줄어. 절반으로 줄었죠. 물론 이제 그거는 변기 소작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를 그렇죠, 잘 이해하니까 딱 보고 어디로 이렇게 쓱 그렇죠. 쓱 하고 이렇게. 네. 야, 재밌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이걸 2시간 만에 한단 말이야? 그렇죠. 뭐 이렇게 보러 오지 않았나요? 많이 왔죠. 그렇죠. 제일 먼저 왔던 친구는 1996년에 아데네에서 제가 12월에 네. 발표를 하고 97년 1월 한 달 만에 야스유키 세토라고 하는 지금은 동경대학의 주임 교수예요. 이 친구가 내가 직접 가서 한번 봐도 되겠냐고요. 성질 급하죠. 자존심 버리고 온 거예요. 온 거예요.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1월 달에 와서 수술 4개를 보고 그러고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가서 한국에 가서 보니까 닥터노가 보여줬던 비디오가 실제더라. 거기다 뭘 봤냐? 와서 입원해 있는 환자들 이제 회진하는 걸 같이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수술하고 이틀 만인데 뭐 환자는 멀쩡하고 코에 줄도 없고 막 돌아다니고 하는 걸 보더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까무러치는 거죠. 까무러치고. 그래서 그러니까 샤킹했다. 꼬리 내리고 이제. 그럼 일본도 지금 다 보비로. 그렇죠. 안 쓰는 사람 없죠 지금은. 이제는 다 쓰죠. 전 세계적으로. 안 쓰는 사람은 없죠. 그때 교수님이 그 위암 제거용 칼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 보비를 개발해가지고. 그게 좀 후회가 돼요. 그랬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암에서만뿐만 아니고 뭐 대장이나 배복할 때 다 쓴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는 그럼 대장암 수술할 때도 그러니까 위암에서 제가 쓰는 거를 보고 다른 데서도 개복하고서 우리 병원에서 이제 그걸 쓰기 시작한 거고 학회에서 그걸 한 걸 보고 다 위암뿐만 아니고 그럼 위암뿐만 아니라 모든 복강 안에서 벌어지는 수술을 이제는 다 전기 소작기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외과학회에서 95년에 발표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서브 스페셜이 이렇게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돼 있지 않았을 대장암 하시는 분들도 듣고 와서 보고 뭐 간하는 사람들도 와서 보고 그럴 때거든요. 그럼 간도 이제는 그러면 다. 그렇죠. 이제 그 개복하고 하면 보비라고 하는 건 이제 필수가 됐죠. 이거 완전히 그냥 역사를 바꾼 거네요. 완전히. 이건 동상을 하나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보비 들고 있는 사진 하나 딱 동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이 제가 은퇴하고 뭐 일만예 하고 이랬을 때 뭐 조그만 거 이렇게 선물 같은 거 하는데 수술복 입고 내 모습으로 오고 보비 든 거. 그거 제 방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외과 의사들이 칼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칼 안 쓰고 다 지금 보비잽이라고 하는 게 보비잽인데 그 좀. 아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칼을 쓰니까. 그렇죠. 배울 때는 칼을 쓰니까. 이게 수술 시간을 줄여준다는 거는 환자한테 엄청난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배를 열어놓고 이 공기에 노출되면 장 마비가 와서 장 회복이 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폐합병증, 여기서 무기폐라든지 폐염이라든지 이런 빈도도 훨씬 높아지죠. 그다음에 이 공기에 떠다니는 세균이 들어가는 당연히 그렇죠. 확률이 높으니까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실을 쓰잖아요. 꿈에는 실. 그건 이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로 인해서 감염의 찬스는 더 높아지겠죠.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줄이니까 결국은 이 수술 시간이 짧다고 하는 건 마취 시간도 짧은 거고 이거는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죠.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네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야. 90년대 이때 입원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됐었어요. 수술하고 열흘에서 2주 사이. 일본은 3주에서 4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제 수술하는 것도 보고 입원하는 환자들 보고서 샤킹한 거는 입원 기간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환자들이 뭐 생글생글 웃으면서 뭐 운동하니까. 수술을 좀 편하게 해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수술 전반을 바꿔버린 거네. 그렇죠. 파라다임을 바꾼 거죠. 야, 다른 과에서 뭐 하는지 한번 기웃거린 게 그냥. 그게 컸죠. 그러니까 이 방 가서 보고 저 방 가서 보고. 기웃거려야 돼요,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양내과 교수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임상시험으로 한 게 클래식 임상이라는 걸 한 거였어요. 진행성 위암에서 항암제를 쓰는데 항암제가 정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일본에서는 항암제를 쓰지 않았었어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항암제를 루틴으로 썼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대만, 중국 1000여 명의 환자를 모집을 해서 한쪽은 D2라고 하는 위암 수술 한 거고 여기는 D2라는 수술 플러스 먹는 항암제와 주사제하고
이걸 써서 비교를 했어요. 항암제를 쓰는 환자들이 생존율이 15 내지 20% 올라가더라.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2기 이상의 진행된 이 위암에서는 수술 후 약제 2개를 그렇죠. 항암치료 써라. 해야 더 오래 살더라. 그렇죠. 변수식이다. 이것도 엄청난 건데. 엄청난 거죠. 네. 아니 세계 치료 기준을 바꿔버린 거죠. 바꾼 거죠. 항일 운동. 뜻하지 의료계의 항일 투사인데요. 다 일본 이겨버린. 이순신인데 이순신. 위암계 이순신이야. 자, 우리 저 노성훈 교수의 혁신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3배 이상 증가한 거죠. 완치되는 환자들이 97세 된 그 위암 환자분인데 그래서 와서 수술하셨어요. 97세인데. 97세 한 1년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좋다고 오셨어. 그럴 때는 정말 뿌듯하죠. 수술 후 전후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또 합병증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 장기 생존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이게 내 머릿속에 항상 작동했던 것 같아요.